안녕하세요. 마스터 J입니다. 확률 수사국 1%의 살인, 1권, 자동 주차 타워의 1%, 지금 시작합니다. 1부, 젖은 바닥의 나사. 경고등이 멈춘 뒤에도 타워는 한 번 더 숨을 쉬었다. 철골이 미세하게 울리고 유압이 빠지는 소리가 늦게 도착했다. 공업단지 끝자락 18층짜리 자동 주차 타워. 사고라는 단어가 붙기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누가 일부러 숨을 죽인 것처럼 느껴졌다. 출입구 바닥은 젖어 있었다. 비는 오지 않았다. 바람도 마른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바닥은 물기가 번져 있었고 그 번짐은 발자국을 피해 한쪽으로만 흐르고 있었다. 30초만요. 현장 요원이 손을 들어 막았다. 구급대 조끼가 불빛에 반짝였다. 그는 숨을 고르듯 짧게 말했다. 사망자 신원 김도연. 남 41. 이타워 시설관리팀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 시각 01시 17분, 발견자는 야간 경비 1명. 경비가 순찰 중에 1층 정비구역에서 비명 같은 소리를 듣고 내려와 확인했습니다. 출입문은 바깥쪽에서 잠겨 있었고 내부 비상해제 레버는 내려간 상태. CCTV는 외부 출입구와 1층 복도는 정상인데 정비구역 카메라 한 대가 01시 3분부터 프레임이 끊깁니다. 출입 기록은 카드키 이외 사망자 카드키로 찍혔고요. 임시 추정 사인은 압괴 또는 낙하 충격. 사망 추정 시각은 00시 55분에서 01시 10분 사이로 봅니다. 그가 말을 멈추자 누군가 뒤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비 안 오는데 젖었네. 그 말에 현장 요원이 고개를 획 돌렸다. 짧게 쏘아보는 눈빛, 괜히 민감한 사람 왔다는 표정이 딱 그랬다. 한도윤 팀장님 여기입니다. 옆에 지구대 경찰이 급히 다가와 길을 열었다. 그제야 이름이 현장에 떨어졌다. 한도윤은 젖은 선 끝을 한 번 더 봤다. 번짐의 방향이 탁긴 자국처럼 일정했다. 우연히 흐른 물이라기보다 밀어낸 흔적에 가까웠다. 그는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에 무릎을 댔다. 그리고 기둥 아래 아주 작은 나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봤다. 평소였으면 먼지 속에 묻혔을 크기였다. 그런데 바닥이 젖어 있어서 나사가 반짝였다. 누군가 닦았다는 행위가 오히려 나사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었다. 사망자는 누구지? 그가 일부러 소리 내물었다. 질문을 공기 속에 던져두면 현장은 스스로 답을 튀기곤 했다. 현장 요원이 바로 받았다. 말씀드린 김도연. 여기 시설관리팀장. 야간 호출 받으면 혼자 내려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인은 뭐로 찍혔지? 한도윤은 나사를 짚지 않은 채 위치만 눈으로 채웠다. 사진부터였다. 물기, 번짐, 나사, 기둥의 긁힘. 순서가 뒤집히면 사건이 도망간다. 구급대원이 답했다. 압괴 또는 낙하 충격. 차받침대가 내려오다 정비구역으로 떨어진 걸로 추정합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이번엔 한도윤이 낮게 말했다. 젖은 바닥을 가리키듯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 순간 현장 요원이 아주 짧게 눈을 피했다. 0.7초쯤, 딱 그만큼. 그 짧은 피함이 한도윤에겐 오래 남았다. 정비구역은 1층 안쪽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뒤에 있었다. 문 손잡이는 차가웠다. 실내에서 사람이 빠져나간 온도처럼. 한도윤이 문틈을 살피는 사이 누군가 케이블을 꺼내 들고 바닥에 가방을 펼쳤다. 노트북이 켜지며 파란 빛이 벽에 스쳤다. 전원 살아 있어요. 서버도 죽진 않았네요. 말이 끝나자 주변 경찰이 뭐가 또 나오려나 하는 얼굴로 물러섰다. 한도윤이 고개만 돌려 말했다. 백세진. 출입 로그부터. CCTV 끊긴 지점과 시간 맞춰. 그렇게 불리자 노트북 위 손가락이 더 빨라졌다. 백세진은 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비구역 안쪽은 좁았다. 타워 바닥에 뚫린 점검용 비트, 그 위로 내려오는 레일과 체인,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김도연의 몸이 있었다. 몸은 깊게 눌려 있지 않았다.
앞괴라면 더 심한 형태가 남았을 텐데 여기엔 어색한 여백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스치듯 눌렀다가 다시 올라간 느낌. 그게 가능한 구조인가? 가능하려면 순간의 타이밍이 아주 정확해야 한다. 목격자 어디 있어요? 누군가 먼저 움직였다. 현장 가장자리에 있던 경비원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 팔꿈치 높이로 시선을 맞췄다. 지금부터는 기억나는 것만. 괜히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경비원이 침을 삼켰다. 말이 막히자 옆에 경찰이 한숨을 쉬려다 참았다. 그때 백세진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오가은. 목격자 동선부터 잡아줘. 카드 찍힌 2번. 그 사이에 사람이 또 들어온 흔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 이름이 그렇게 불리자 경비원이 저 사람들도 팀이구나 하는 눈으로 오가은을 쳐다봤다. 오가은은 경비원에게 종이컵을 건넸다. 손이 떨리는 걸 일부러 못 본 척했다. 한도윤은 피트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젖은 바닥이 여기까지 이어진다. 번짐은 정비구역 안쪽으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바깥으로만 나갔다. 물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려나온 모양이다. 물의 출발점이 어딘지 그는 눈으로 쫓았다. 그리고 점검함 옆 작은 배수구 그릴 주변에만 물기가 유난히 많았다. 배수구는 막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공업단지 바닥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한도윤은 다시 기둥 아래를 떠올렸다. 나사. 그 나사가 원래 어디에 박혀 있어야 하는가? 팀장님 이쪽요. 현장 요원이 장갑 낀 손으로 레일 하단을 가리켰다. 금속 표면에 아주 얇은 긁힘이 있었다. 사람 손톱이 아니라 금속이 금속을 스친 흔적. 각도가 일정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긁힘 어제 생긴 것 같아. 현장 요원은 대답을 망설였다. 글쎄요. 저희도 이런 데는 망설임. 또 1초가 안 되는 틈. 누군가 모르는 척하는 시간은 늘 일정하게 길다. 한도윤은 시선을 돌려 피트 위에 안전 잠금 장치를 봤다. 정비 시 반드시 잠금이라고 빨간 스티커가 붙은 레버. 레버는 내려가 있었다. 잠금 상태. 그런데 잠금 볼트 쪽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1cm도 안 된다. 하지만 잠금이란 건 1cm로도 깨진다. 그는 아까 그 나사를 떠올렸다. 나사의 머리 크기, 볼트 홀의 크기, 손에 익은 감각이 서로 맞물렸다. 사진 더. 한도윤이 말하자 현장 경찰이 급히 카메라를 들이댔다. 백세진이 조용히 말했다. 출입 로그요. 00시 42분 김도연 카드로 출입문 열림. 00시 44분 다시 같은 카드로 내부에서 재인증. 이상하죠? 내부는 보통 재인증 안 해요. 그리고 01시 2분에 정비 모드 스위치가 켜졌다가 01시 2분 1초에 꺼집니다. 1초. 한도윤이 되물었다. 네, 정확히 1초. 백세진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숫자는 딱 잘려 있었다. 사람 손이 아니라 기계가 남긴 기록처럼 딱딱했다. 오가은이 경비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끼어들었다. 경비 말로는 01시 15분쯤 위에서 쿵 소리가 한 번 났대요. 근데 그 소리,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고.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출입문이 잠겨 있었대요. 자기가 카드로 열고 들어왔고요. 잠겨 있었다. 한도윤이 반복했다. 오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평소엔 밤엔 문이 열려 있대요. 경비가 순찰하기 편하니까. 한도윤은 문을 다시 봤다. 자동 잠금 장치. 자정 이후 자동으로 잠기게 설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엔 열려 있었다는 말이 걸렸다. 평소가 왜 오늘과 달랐지?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그는 다시 속으로 같은 문장을 굴렸다. 이번엔 질문이 아니라 벽에 대고 치는 망치였다. 그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구두 소리가 물기 위를 밟으며 선명하게 울렸다. 사람들의 어깨가 동시에 굳는 움직임. 긴장이라는 건 소리보다 먼저 오니까. 한 남자가 현장 통제선 앞에서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정리된 머리, 결벽에 가까운 셔츠 주름.
그는 안으로 들어오기 전 바닥에 젖은 선을 한번 보고는 발끝을 아주 조금 옆으로 비켰다. 1cm쯤. 규정대로 하죠. 현장 접근 인원 기록부터. 말투는 부드러웠고 내용은 칼 같았다. 현장 요원이 급히 자세를 고쳤다. 윤태호 감사관님 오셨습니다. 시구대 경찰이 소개하듯 말하자 공기가 더 얇아졌다. 이름이 들어오면 현장은 순식간에 사건이 아니라 책임이 된다. 윤태호는 한도윤을 보며 말했다. 팀장님, 이 건은 산업안전 쪽 이슈가 큽니다. 외부 발표 전 절차 확인 먼저. 한도윤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절차는 지키죠. 근데 저는 한 가지부터 확인할 겁니다. 뭡니까? 이게 정말 사고인지. 한도윤이 말하자 주변에서 아주 작은 숨이 새었다. 믿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나오는 그 숨. 윤태호의 눈이 잠깐 좁아졌다. 증거 없이 단정은 단정 안 합니다. 한도윤이 끊었다. 그냥 묻는 겁니다. 사망자는 누구고 사인은 뭐로 찍혔고,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세 개가 아직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서요. 윤태호는 대답 대신 정비 구역을 둘러봤다. 그리고 젖은 바닥을 다시 봤다. 그가 발을 비켰던 그 선. 한도윤은 수첩을 꺼냈다. 종이 위에 사망자 카드라고 쓰진 않았다. 대신 보고처럼 짧게 정리했다. 수첩은 표가 아니어야 했다. 현장에선 표보다 문장이 오래 산다. 김도연 41세 남성. 이 자동주차타워 시설관리팀장. 최근 48시간 동선은 어제 오후 3시. 본사 안전점검회에 참석했고, 밤 11시 20분에 타워로 다시 호출돼 복귀했다는 기록. 가까운 관계자는 아내 김서연 그리고 같은 팀의 야간기사 최인수. 리스크 포인트는 이번 분기 안전등급 평가. 등급 떨어지면 계약 연장 흔들린다고 했답니다. 오가은이 그 문장을 듣고 잠깐 눈을 들었다. 최인수요. 그 사람 오늘 현장에 없어요. 경비가 얼굴 봤다는 사람은 김도연 뿐이라고 했고요. 백세진도 맞장 붙였다. 로그에도 다른 카드 흔적은 없어요. 대신 이상한 게 하나 더. CCTV 끊긴 시간이 01시 3분인데 서버 시간은 01시 4분으로 찍혀 있어요. 딱 1분 차이. 1분. 한도윤이 낮게 했다. 1초, 1cm, 1분. 이 현장은 이상하게도 작은 단위로만 어긋나 있었다. 그는 다시 그 나사를 떠올렸다. 나사 하나가 빠져도 사고는 일어난다. 하지만 나사 하나가 빠져 있어야만 사고가 일어나는 구조라면 그건 사고가 아니라 조건이다. 한도윤이 기둥 아래로 돌아갔다. 나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물기 위에서 조금 더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번엔 핀셋으로 나사를 집었다. 살짝 비틀자 나사 머리 쪽에 투명한 막 같은 게 붙어 나왔다. 물이 아니라 세제였다. 닦을 때 쓰는 것, 냄새가 거의 없게 만든 세제. 현장 요원들은 늘 그런 걸 쓴다. 그런데 이걸 왜 나사 머리에 남겨? 누가 정리했네. 한도윤이 말하자 현장 요원이 움찔했다. 정미호, 윤태호가 바로 받아쳤다. 한도윤은 나사를 작은 증거 봉투에 넣었다. 이 나사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떨어진 뒤에 누가 닦았어요. 바닥을, 배수구를, 그리고 나사를 안 치웠어요. 오가은이 경비원을 다시 봤다. 경비님.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누가 안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거 봤어요. 00시 50분 이후로. 경비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모르겠어요. 근데 1시쯤에 청소차 같은 소리, 바퀴 끌리는 소리 들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청소차 들어올 길이 없는데. 백세진이 고개를 들었다. 청소차요. 그럼 바닥이 젖은 게 누수가 아니라 청소일 수도 있겠네요. 윤태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현장 요원들이 들어오면서 물 뿌렸을 수도 있죠. 한도윤은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젖은 선을 다시 따라갔다.
선의 끝은 정비구역 바깥쪽 통로에서 멈췄다. 마치 누군가 여기까지만 닦고 멈춘 것처럼 그 끝 지점에 작은 금속 문이 하나 있었다. 제어실로 가는 비상문. 평소엔 잠겨 있고 카드로만 열리는 문. 그런데 문틈에 얇은 종이 족각이 끼워져 있었다. 잠금이 완전히 걸리지 않게 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 한도윤이 종이 족각을 조심스레 뺐다. 종이는 젖어 있었다. 이 젖음은 바닥의 젖음과 같은 방향으로 번져 있었다. 백세진. 한도윤이 낮게 불렀다. 네, 제어실 카드 로그 지금 바로. 그리고 내부 카메라 있으면 꺼내. 말이 떨어지자 백세진의 손가락이 다시 달렸다. 오가은이 한도윤 옆으로 붙었다. 팀장님 이거. 누가 일부러 문을 살려둔 거죠? 한도윤은 대답 대신 문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는 차가웠고 묘하게 미끄러웠다. 세제 같은 얇은 막이 느껴졌다. 그가 문을 열자 안쪽 공기가 확 밀려나왔다. 제어실은 어두웠다. 모니터 전원은 꺼져 있었고 바닥 한가운데에 걸레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직 젖어 있었다. 젖어 있는데도 냄새가 거의 없었다. 한도윤은 걸레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손끝이 멎었다. 걸레 위로 지문이 아니라 장갑의 격자 패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2부 종이쐐기와 1분의 공백. 걸레 위로 지문이 아니라 장갑의 격자 패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한도윤은 숨을 한 번만 들이켰다. 오래 들이키면 냄새가 기억에 남는다. 여기엔 냄새가 거의 없었다. 세제는 늘 냄새를 남기는데 이건 남기지 않았다. 남기지 않으려고 만든 것처럼. 백세진. 네, 이 격자 장갑 종류까지 나와? 백세진은 화면을 끄지 않은 채 손전등을 걸레 위로 비췄다. 격자의 간격이 고르게 찍혀 있었다. 오른손이 눌렀는지 왼손이 눌렀는지까지도 알 것 같았다. 눌린 힘이 일정했다. 일반 목장갑은 아니에요. 고무 코팅이 있는 작업장갑일 확률이 커요. 격자가 너무 선명해요. 오가은이 작은 숨을 내쉬었다. 여기 청소도구 원래 이런 데 둬요. 현장 요원이 머뭇했다. 제어실은 출입이 제한이라 청소는 주간에 한 번. 윤태호가 말을 받았다. 기본 점검 절차인 청소 포함입니다. 이상할 건 없죠. 한도윤은 대꾸하지 않았다. 걸레의 모서리를 들어 올렸다. 물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아주 천천히 1초에 1cm씩. 걸레 밑면에는 회색 가루가 엉겨 있었다. 금속 분진, 레일에서 떨어지는 것과 비슷했지만 여기 제어실 바닥은 레일과 거리가 있었다. 사망자는 누구지? 한도윤이 다시 묻자 윤태호가 눈썹을 아주 조금 올렸다. 질문을 되풀이하는 건 답이 달라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오가은이 대신 낮게 말했다. 김도연. 시설관리팀장. 그런데 야간 기사 최인수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사인은 뭐로 찍혔지? 한도윤이 이어서 물었다. 윤태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앞귀에 잠정 결론, 산업안전보고는 그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한도윤은 이번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제어실 안을 둘러봤다. 모니터 전원은 꺼져 있었고 전원 멀티탭의 스위치는 켜짐이었다. 켜져 있는데 꺼져 있는 모니터. 누가 전원을 끈 게 아니라 신호를 끊었을 때 나오는 그림이다. 제어판 아래 작은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는 비상용 키와 예비 카드키 한 장이 있었다. 카드키는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손때가 없었다. 백세진이 노트북을 켜고 로그를 불러왔다. 화면에 시간들이 줄지어 떴다. 00시 42분 출입문 개방. 00시 44분 내부 재인증. 01시 02분 정비 모드 1초. 01시 03분 CCTV 프레임 끊김. 팀장님, 백세진이 말했다. 제어실 출입문 로그가 없어요. 없어? 예. 원래는 제어실은 출입 기록이 따로 남아요. 그런데 오늘은 기록 파일이 01시 00분부터 01시 20분까지 비어 있어요.
삭제라기보다 저장이 안 된 것처럼. 윤태호가 즉시 끼어들었다. 시스템 오류일 수도. 오류면 흔적이 남아요. 백세진이 고개를 저었다. 로그 파일이 생성된 흔적 자체가 없어요. 자동 생성이 1분 단위로 도는 설정인데 딱 그 구간만 비어 있어요. 한도윤은 딱이라는 단어를 오래 굴렸다. 딱 1분, 딱 1초, 딱 1cm. 딱이라는 말은 우연을 싫어한다. 제어실 비상문 쪽으로 다시 나갔다. 문틈에 끼워져 있던 종이 족각이 증거봉투 안에서 젖은 채로 몸을 말고 있었다. 종이의 재질은 일반 A사가 아니었다. 코팅된 전단지, 한쪽에 작은 글씨가 찍혀 있었다. 정기안전교육 같은 문구가 끝부분만 남아 있었다. 오가은이 경비원을 제어실 앞까지 데려왔다. 경비원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췄다. 조명 때문이 아니라 발이 스스로 멈추는 느낌이었다. 아까 말씀하신 청수차 같은 소리 여기서 들렸나요? 오가은이 물었다. 경비원은 목을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기. 이 문 쪽에서요. 바퀴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금속 긁히는 소리도. 그 시간 정확히요. 정확히는 1시 0분쯤, 아니 1시 5분쯤. 경비원이 말을 더듬었다. 한도윤이 끼어들었다. 휴대폰 봤어요. 경비원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가은의 눈이 아주 조금 가늘어졌다. 그럼 어떻게 1시라고 알았어요? 경비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느낌으로요. 순찰 시간대가. 한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거짓말은 빨리 잡으면 얇게 찢어지고 조금 기다리면 두꺼워진다. 두꺼워진 거짓말은 안쪽에 진짜가 붙어 있다. 백세진이 경비원의 이름표를 확인했다. 박상규 씨죠. 경비실 CCTV는 봤나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근데 별거 없었어요. 화면이 화면이 뭐요? 잠깐 깜빡이었어요. 한 번. 그래서 저는 그냥 전원 문제인 줄. 윤태호가 손을 들어 끊었다. 개인 진술은 변동이 많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한도윤이 윤태호를 보지 않고 말했다. 기록도 변동이 많습니다. 감사관님. 조용해졌다. 제어실의 팬 소리가 먼지처럼 들렸다. 오가은이 경비원에게 종이컵을 다시 쥐어줬다. 박상규 씨. 순찰 경로대로면 1시 전후에 이쪽으로 올 이유가 없는데. 왜 내려왔어요? 경비원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까 비명 같은 소리 들었다고. 비명. 오가은이 되물었다. 정확히 어떤 소리요? 경비원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사람 소리. 아 하는. 한도윤이 아주 낮게 말했다. 앞개면 비명이 길어요. 숨이 막히니까. 아 하고 끝나면 그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끝내는 순간 사건이 한쪽으로 기운다. 백세진이 화면을 더 넘겼다. 팀장님 외부 출입구 CCTV요. 00시 58분에 그림자가 한 번 지나가요. 사람인지 카트인지 해상도가 애매해요. 근데 바퀴 같은 둥근 형태가 아래쪽에 있어요. 카트. 네. 그런데 경비 기록에는 야간 반출입이 없어요. 윤태호가 차갑게 말했다. 자동 주차 타워에 카트가 들어올 구조가 아닙니다. 한도윤은 젖은 바닥을 떠올렸다. 물기 번짐의 폭이 일정했다. 바퀴 폭처럼. 그는 경비원에게 말했다. 박상규 씨. 여기 청소 도구 누가 가져와요? 주간 청소. 외주가. 외주 이름. 경비원은 머뭇했다. 그 잘은. 오가은이 부드럽게 밀었다. 기억 안 나면 괜찮아요. 대신 오늘 밤에 누가 전화한 거 있죠? 경비원이 움찔했다. 전화는 없었어요. 백세진이 조용히 말했다. 통신사 기지국 기록은 나중에 받으면 돼요. 지금은
전화가 없었다고만 적어둘까요? 경비원의 손이 종이컵을 더 세게 눌렀다. 컵이 아주 미세하게 찌그러졌다. 1mm쯤. 한도윤은 속으로 되뇌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이번엔 망치가 아니라 얇은 송곳이었다. 송곳은 작은 구멍을 만든다. 구멍이 생기면 거짓말은 거기로 새어나온다. 오가은이 다시 물었다. 박상규 씨. 오늘 밤 누가 잠깐 아래 좀 봐달라고 한 사람 없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없어요. 오가은은 대꾸하지 않고 그의 주머니를 바라봤다. 한도윤도 봤다. 경비원 주머니에서 얇은 종이 끝이 조금 튀어나와 있었다. 코팅 전단지의 모서리와 비슷한 반짝임. 오가은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꺼내주세요. 경비원은 순간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구겨진 전단지 족각이었다. 같은 글씨가 있었다. 정기안전교육. 그거 어디서 났어요? 오가은이 물었다. 경비원은 입술을 떨었다. 아까 문틈에 문틈에 있던 건 증거 봉투에 있어요. 백세진이 차분히 말했다. 그건 다른 조각이에요. 경비원의 눈이 커졌다. 그는 한 번 더 거짓말을 하려다가 혀가 말려 들어갔다. 윤태호가 서늘하게 말했다. 증거 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한도윤이 끊었다. 그냥 뭐, 경비원은 결국 말했다. 누가 줬어요. 이거 끼워두면 문이 잘 안 잠긴다고. 잠깐만 해두면 된다고. 오가은이 아주 천천히 물었다. 누가요? 경비원은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 얼굴이 하얘졌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마스크 썼고 작업복 몇 시? 0시 50분쯤 아니 0시 55분쯤 경비원은 시간을 옮겨 다녔다. 말이 미끄러졌다. 백세진이 화면을 띄웠다. 그 시간 외부 출입문 CCTV에는 아무도 없어요.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요. 경비원은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그럼 그 사람은 안에서 나왔던 거예요. 제어실 쪽에서. 제어실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윤태호가 입술을 눌렀다. 한도윤은 종이 족각을 다시 봤다. 코팅 전단지는 물에 젖어도 글씨가 번지지 않는다. 문틈에 끼우기 좋다. 얇고 미끄럽고 잘 찢어진다. 사인은 뭐로 찍혔지? 한도윤이 다시 말했다. 이번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오가은이 답했다. 앞게. 백세진이 끼어들었다. 근데 팀장님, 구급대 기록을 다시 보니까 심폐소생 흔적이 거의 없어요. 경비가 발견했을 때 이미. 윤태호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건 일반적인 현장입니다. 장비도 아니요. 백세진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 흉곽 함몰 같은 외상 기록이 적어요. 앞개면 구급대가 현장에서 바로 느끼는 형태가 있는데 기록엔 목 부위 손상 의심이 먼저 적혀 있어요. 한도윤의 시선이 비트 쪽으로 돌아갔다. 눌린 깊이가 이상했다. 여백, 스치듯 눌렸다가 올라간 느낌. 뭐, 한도윤이 낮게 말했다. 그럼 사망 당시 상황이 합계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백세진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얼굴색이 조금 바뀌었다. 흥분이 아니라 계산이 시작된 얼굴. 검시관 예비 소견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정식은 내일인데 급하다고.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읽어. 백세진이 조용히 읽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흉부 앞개 소견은 제한적. 주요 손상은 경추 골절 및 후두부 타박. 사망 시각은 체온과 강직 기준. 00시 30분에서 00시 50분 사이로 추정. 추가로 기관지의 미량의 세정제 성분 추정 흔적. 윤태호가 즉시 말했다. 세정제는 현장 오염. 한도윤이 손을 들어 막았다. 현장 요원들 세정제 냄새 거의 없었지.
현장 요원이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는 백세진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손목의 미세한 압박 흔적. 결박으로 단정 불가하나 반복된 압력 가능성. 이라고요. 오가은이 경비원을 봤다. 경비원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잠깐만이라는 말을 믿었던 얼굴이었다. 한도윤은 머릿속에서 시간을 다시 맞췄다. 00시 30분에서 00시 50분. 그럼 00시 42분 출입문 개방은 사망 전일 수도 있고 사망 후일 수도 있다. 딱 그 경계에 있다. 경계에 있다는 건 누군가 경계를 노렸다는 뜻이다. 사망자는 누구지? 한도윤이 다시 말했다. 이번엔 다른 뜻이었다.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김도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가은이 조용히 답했다. 평소 혼자 야간 호출 받고 내려오는 사람. 규정 좋아하고 등급 평가에 민감했고. 한도윤이 말했다. 그 사람 오늘 밤 누구를 만났지? 백세진이 화면을 확대했다. 카드키 이외가 모두 김도연 카드로 찍혔어요. 근데 00시 44분 내부 재인증. 그건 김도연이 평소 안 하던 행동이에요. 내부 재인증은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하려고. 윤태호가 낮게 비웃듯 말했다. 가정입니다. 한도윤은 윤태호를 처음으로 똑바로 봤다. 가정은 증거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고요. 오가은이 휴대폰을 들었다. 김서연 씨. 도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인수도 연락 닿았대요. 지금 어디래? 한도윤이 물었다. 집이라고요. 오가은이 답했다. 근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자고 있었다고 했는데 뒤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금속 긁히는 소리 같은. 한도윤은 제어실 바닥에 금속 분진을 떠올렸다. 그리고 젖은 바닥의 바퀴폭을. 오가은. 한도윤이 말했다.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 오늘 밤 타워 근처 온 적 없냐고. 오가은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백세진이 화면을 탁 멈췄다. 00시 58분의 그림자를 확대하던 손가락이 멎었다. 팀장님, 그녀가 말했다. 그림자. 사람이 아니에요.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바퀴가 2개가 아니에요. 4개예요. 작은 카트. 한도윤은 입 안이 바싹 마르는 걸 느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침을 삼켰다. 수면처럼 조용한 밤에 소리는 칼이 된다. 그리고 백세진이 이어 말했다. 카트 위에 길쭉한 게 하나 있어요. 반짝이는 금속 막대 같은. 한도윤은 걸레 위에 격자 패턴을 다시 봤다. 금속 막대, 작업장갑, 세제, 종이쇠기, 1분의 공백.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그 막대 지금 어디 있지? 3부, 4바퀴의 기록. 그 막대 지금 어디 있지? 백세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시간을 한 칸씩 되감았다. 00시 58분, 픽셀이 뭉개진 그림자, 4개의 작은 바퀴, 그 위에 길쭉한 선 끝이 한번 반짝이고 사라졌다. 카트 위에 실린 거면요. 백세진이 낮게 말했다. 타워 안에 들어왔어야 해요. 근데 출입문 CCTV엔 사람도 없고 출입 로그도 없고. 윤태호가 바로 받았다.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전제하는 것부터가 무리입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제어실 바닥에 금속 분진, 걸레의 격자, 종이 쐐기, 그리고 없었다는 기록. 기록은 언제나 누군가의 손에서 없어진다. 사망자는 누구지? 한도윤이 물었다. 윤태호가 눈을 가늘게 떴다. 같은 질문이 다시 나오면 누군가는 불편해진다. 오가은이 대신 답했다. 김도연. 규정 좋아하는 사람. 오늘도 혼자 내려왔을 확률이 높아요. 사인은 뭐로 찍혔지? 앞길. 오가은이 짧게 말했다. 잠정으로는 한도윤이 마지막을 꺼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대답 대신 제어실의 팬 소리만 얇게 돌았다.
백세진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다. 팀장님 이거요. 외부 CCTV만 본 게 아니라 타워 제어 로그까지 붙였어요. 모터 전류, 리프트 위치, 레일 센서. 붙였다. 한도윤이 물었다. 시간을 맞췄어요. 백세진이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 원래 안 맞아요. CCTV는 01시 3분에 끊겼는데 서버는 01시 4분으로 찍혀 있었죠. 딱 1분. 그래서 모든 기록을 초 단위로 다시 정렬했어요. 윤태호가 비웃듯 숨을 내쉬었다.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임의 조정 아닌가요? 백세진은 고개를 저었다. 임의가 아니에요. 같은 사건을 두 군데가 동시에 기록하면 겹치는 파형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화면엔 한 줄의 그래프가 있었다. 어느 순간에 전류가 찰나 튀고 바로 정상으로 떨어진다. 딱 1초. 그 1초가 01시 02분 00초 근처에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CCTV 프레임이 살짝 흔들린 흔적이 있었다. 화면이 완전히 끊기기 전 미세한 떨림. 정비 모드 1초요. 백세진이 말했다. 그게 그냥 스위치가 켜졌다 꺼진 게 아니라 장비가 실제로 준비 동작을 한 흔적이에요. 리프트가 2cm 정도만 반응해요. 2cm는 사람 눈엔 안 보여요. 한도윤이 손가락으로 공기를 한번 눌렀다. 2cm. 오늘은 1cm가 잠금을 깨고 1초가 모드를 켰고 1분이 기록을 비웠다. 오가은이 물었다. 그 1초를 왜? 정비 모드가 켜지면 백세진이 말했다. 안전 잠금 조건이 잠깐 바뀌어요. 평소엔 잠금이 걸려야만 움직이는 구간이 정비 모드에선 수동 개입이 가능해져요. 말 그대로 손이 들어갈 여지가 생겨요. 윤태호가 단단하게 말했다. 그래도 그게 사람을 죽였다는 결론은 한도윤이 끊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바꿨다. 그 막대가 그 손이겠네. 백세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 있어요. 긴 막대면 제어판을 직접 누르거나 비상해제 레버를 건드리거나 안전 센서를 속일 수 있어요. 아주 조금만. 오가은이 경비원을 다시 쳐다봤다. 경비원 박상규는 종이컵을 움켜쥔 채 입술만 움직였다. 말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었다. 박상규 씨. 오가은이 부드럽게 불렀다. 아까 그 사람 작업복이었다고 했죠. 무슨 색? 회색, 박상규가 겨우 말했다. 회색에 반사띠 같은 거. 한도윤이 낮게 물었다. 이 타워 작업복이 회색이야? 현장 요원이 대답했다. 네. 회색의 반사띠. 그 순간 박상규의 눈이 더 커졌다.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중이었다. 오가은이 이어갔다. 얼굴은요? 마스크. 박상규가 말했다. 근데 눈매가. 기억나요? 오가은이 더 낮게 눌렀다. 박상규는 고개를 저었다. 고개를 젓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생각할 시간이 없을 때 나오는 속도였다. 백세진이 말을 바꿔 끼웠다. 팀장님 카트. 타워에 카트가 원래 없다는 말 그거. 틀렸어요. 윤태호가 눈썹을 올렸다. 뭐라고요? 정비용 운반 카트 있어요. 백세진이 화면을 넘겼다. 재고 목록. 정비용 이동 카트일 때. 평소엔 1층 창고에 보관. 근데 지금 창고 카메라가 없고 출입 로그도 관리가 안 돼요. 장부만 있어요. 한도윤이 현장 요원을 봤다. 창고 열어. 현장 요원이 열쇠를 꺼냈다. 손이 잠깐 망설였다. 열쇠는 열리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한다. 창고 문이 열리자 기계 냄새가 얇게 밀려나왔다. 기름과 철분, 오래된 종이 냄새. 선반 아래쪽에 카트가 있어야 할 자리엔 자국만 있었다. 바퀴가 눌렀던 먼지의 타원 4개. 오가은이 숨을 짧게 들이켰다. 비어 있어. 한도윤이 바닥을 봤다. 창고 바닥에도 아주 얇은 물기선이 있었다. 멀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여기서 누가 닦다 말았던 것처럼 선이 반쯤 끊겨 있었다.
백세진이 손전등으로 물기선을 따라갔다. 세제. 냄새가 거의 없어요. 아까 제 옷이라고 같아요. 윤태호가 말했다. 현장 오염입니다. 오염이면 한도윤이 낮게 말했다. 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그 말 끝에 오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김서연이 떠 있었다. 사망자의 아내 오가은이 받았다. 네, 김서연 씨. 지금 어디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렸다. 떨리는데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울음이 빠르게 나오지 않는 건 울음을 억누르는 사람의 방식이었다. 도착했어요. 아래. 오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안내할게요. 잠시 후 김서연이 통제선 밖에 섰다. 손에 작은 가방,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한도윤은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질문은 가까이서 던질수록 날카로워진다. 지금은 날카로울 필요가 없다. 오가은이 먼저 말했다. 김도연 씨. 어젯밤에 연락했나요?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11시쯤. 잠깐 내려가 봐야 한다고. 혼자 간다고 했어요. 네, 김서연이 숨을 삼켰다. 원래 그래요. 혼자 가요. 규정 때문에. 누가 같이 가자고 하면 더 싫어해요. 한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최근에 누가 남편한테 화냈어요? 싸웠다거나. 김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평가.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안전등급 평가 때문에요. 김도연이 이번엔 꼭 올려야 한다고 밤에도 혼자 체크하고. 누가 압박했죠? 한도윤이 말을 길게 늘리지 않았다. 김서연은 한참을 보고 그제야 말했다. 본사에서 내려온 사람. 감사 쪽.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윤태호의 얼굴이 한번 굳었다. 금속이 살짝 식는 표정이었다. 오가은이 천천히 손바닥을 들어 안정시켰다. 김서연 씨. 오늘은 사실만.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김서연이 말했다. 남편이 이틀 전부터 말했어요. 기록이 이상하다고. 시간이 1분씩 어긋난다고. 백세진의 눈이 바로 움직였다. 시간이 1분?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편이 그랬어요. 누가 시간을 만지면 사고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했는데. 오가은이 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다. 그 웃음이 지금은 칼날이 된다. 한도윤이 백세진을 봤다. 시간 누가 만질 수 있어? 백세진이 바로 말했다. 제어실 관리자 권한 또는 시간 동기화 장치 NTP 설정에 접근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건 직원 중에서도 일부만. 윤태호가 낮게 말했다. 그 뒤에 규정입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규정 안에 누가 들어있지? 백세진이 노트북을 다시 펼쳤다. 팀장님, 타워 컨트롤러 로그에 시간 동기화 시도 흔적이 하나 있어요. 있어? 오가은이 물었다. 정확히는 백세진이 말을 고쳤다. 흔적이 반쯤 있어요. 자동 동기화는 매일 일시에 돌아요. 근데 오늘은 00시 59분 59초에 한 번 더 시도가 있었고 그 직후에 1분이 비어요. 한도윤이 아주 천천히 말했다. 00시 59분 59초. 그 시간은 너무 예쁘게 딱 떨어졌다. 딱 떨어지는 숫자엔 사람이 손을 뗀 흔적이 잘 붙는다. 오가은이 박상규를 다시 불렀다. 박상규 씨. 00시 50분에서 01시 5분 사이 제어실 근처로 누가 갔어요? 박상규는 또 고개를 저었다. 전 못 봤어요. 못 본 게 아니라 한도윤이 낮게 말했다. 안 본 거지. 박상규가 움찔했다. 윤태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팀장님, 인신 공격성 발언은 규정대로 하죠. 한도윤이 윤태호의 말을 그대로 되받았다. 현장 접근 인원 기록부터. 윤태호의 눈이 한번 떨렸다. 아주 짧게 0.7초쯤 백세진이 말했다.
팀장님, 박상규 씨 말만 믿지 말고요. 누가 왔는지는 다른 로그로 볼 수 있어요. 어떤 로그? 문이 아니라 백세진이 화면을 넘겼다. 전기. 제어실 앞 복도 조명. 00시 57분에 한번 켜졌다가 00시 58분에 꺼졌어요. 센서 등이라 사람이 지나가면 켜져요. 오가은이 바로 붙었다. 그럼 누가 지나갔네. 윤태호가 말했다. 그 센서는 벌레에도 반응합니다. 백세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 센서 사람이 지나가면 켜짐이 20초 정도 유지돼요. 벌레면 2에서 3초 깜빡이는 수준인데 오늘은 58초 유지. 딱 1분. 한도윤이 손바닥을 한번 접었다 폈다. 1분이 또 나오네. 오가은이 김서연에게 물었다. 김도연 씨 요즘 누구랑 연락 자주 했어요. 같은 팀 최인수. 김서연이 잠깐 멈췄다. 최인수는 자주요. 야간에 같이 근무하니까. 근데 며칠 전엔 남편이 화가 나서 전화 끊고 욕했어요. 왜 하필 오늘이라고. 오늘? 한도윤이 물었다. 정확히 어떤 오늘인진 모르겠어요. 김서연이 말했다. 근데 시간 얘기랑 같이 했어요. 백세진이 조용히 말했다. 최인수 연락됐다고요. 오가은. 오가은이 휴대폰을 확인했다. 집이라 했는데 지금 오고 있대요. 15분. 윤태호가 바로 말했다. 그럼 확인하면 됩니다. 끊어. 한도윤은 끝이 싫었다.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 질문이 죽는다. 최인수가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이 조금 가빴다. 땀은 없었다. 숨만 가쁜 사람은 보통 달려온 게 아니라 막 정리한 사람이다. 한도윤은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았다. 대신 거리를 유지한 채 그 손을 봤다. 손목에 희미한 자국, 장갑을 오래 끼면 남는 자국처럼. 오가은이 먼저 말했다. 최인수 씨. 오늘 밤 어디 있었어요? 집이요. 최인수가 바로 답했다. 자고 있었어요. 전화 받고 깼고. 한도윤이 끼어들었다. 사망자는 누구지? 최인수가 눈을 크게 떴다. 팀장님. 김도연 팀장님이죠. 사인은 뭐로 찍혔지? 최인수는 침을 삼켰다. 앞게.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한도윤이 마지막을 던졌다. 최인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흔들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백세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최인수 씨 00시 44분 내부 재인증. 이거요. 김도연 팀장 카드로 찍혔어요. 근데 보통 내부 재인증은 누가 옆에 있을 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같이 있었어요? 최인수가 빠르게 말했다. 아니요. 너무 빠르다. 답은 빠를수록 얇다. 오가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왜 김도연 씨가 내부에서 재인증을 했을까요? 최인수는 눈을 깜빡였다. 버릇? 규정이라서. 한도윤이 낮게 말했다. 규정은 습관이 아니야. 목적이야. 윤태호가 끼어들었다. 지금 이건 추궁입니다. 정식 조사. 정식 조사는 한도윤이 말을 이어받았다. 기록부터죠. 백세진. 백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인수 씨 아까 오가은 말로는 전화 뒤에 기계 소리가 들렸대요. 금속 긁히는 소리. 최인수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건 집 앞 공사. 오가은이 고개를 저었다. 새벽 1시에 집 앞 공사요. 최인수가 말을 바꾸려 했다. 아니. 윗집에서. 한도윤이 끊지 않고 기다렸다. 거짓말이 스스로 꼬이게 두면 진짜가 튀어나온다. 백세진이 조용히 한 줄을 띄웠다. 최인수 씨 핸드폰 위치 정보 지금 당장은 못 보지만요. 차량 블랙박스는 볼 수 있어요. 최인수의 시선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차가 있다는 뜻이었다. 차가 있죠. 한도윤이 말했다. 블랙박스. 지금 확인하자. 최인수가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 블랙박스. 고장. 윤태호가 한숨처럼 말했다. 고장난 장비는
증거가 아닙니다. 백세진이 즉시 받았다. 고장난 기록도 언제 고장났는지는 남아요. 한도윤은 창고를 떠올렸다. 네 바퀴 자국, 물기 선, 냄새 없는 세제. 최인수, 한도윤이 아주 낮게 말했다. 정비용 카트 오늘 어디 있어? 최인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카트요? 저는 몰라요. 오가은이 그의 손목을 봤다. 장갑 꼈어요. 오늘 아니요. 백세진이 걸레의 격자 패턴을 떠올리듯 말했다. 고무 코팅 작업 장갑 격자 선명한 거. 손목에 자국 남아요. 최인수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소매로 가렸다. 아주 작은 동작 1초도 안 됐다. 한도윤이 속으로 되뇌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그 질문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졌다. 백세진, 한도윤이 말했다. 검시 소견 다시. 경추골절 후두부 타박. 앞개는 제한적. 백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사인 후보는 둘. 한도윤이 말을 정리했다. 첫째 낙하나 충돌로 뒤통수를 맞고 목이 꺾인 케이스. 둘째 목을 잡거나 끈으로 눌러 경추에 힘을 준 케이스. 윤태호가 바로 말했다. 둘째는 범죄 전제입니다. 전제 아니야. 한도윤이 차분히 말했다. 후두부 타박은 넘어짐일 수도 있고 이동 중 부딪힘일 수도 있어. 손목 압박은 작업일 수도 있고 묶임일 수도 있지. 난 지금 단정 안 해. 오가은이 최인수를 바라봤다. 김도연 씨 오늘 밤 누구를 만났을까요? 최인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이 쳐졌다. 눈이 젖는 건 진실이라기보다 무너질 때 자주 나온다. 최인수가 말했다. 저는 그 순간 백세진이 화면을 탁 멈췄다. 작은 창 하나, 시스템 관리자 로그, 대부분이 자동으로 찍히는 시스템뿐인데 오늘 새벽엔 다른 글자가 하나 있었다. 팀장님, 백세진이 낮게 말했다. 관리자 접근. 시스템이 아니에요. 한도윤이 화면을 봤다. 아이디 한 줄, 그리고 그 옆에 시간, 00시 59분 59초. 아이디는 짧았다. 너무 짧아서 오히려 선명했다. IM-SU. 한도윤은 최인수를 보지 않았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막대 찾았다. 사부, 00시 59분 59초의 손. 막대 찾았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높일 이유가 없었다. 높이면 누군가가 숨을 틈을 얻는다. 백세진은 화면을 확대했다. 관리자 접근 로그 한 줄이 얇게 떠 있었다. 00시 59분 59초. 아이디는 짧게 IM-SU. 너무 짧아서 더 길게 남는 이름이었다. 최인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거 제 아이디 아니에요. 제 아이디는 그럼 왜 IM-SU지? 오가은이 묻지 않고 천천히 눌렀다. 보통 누가 자기 이름을 아이디로 써요. 안 들킬 자신 있는 사람. 윤태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지금은 추궁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최인수 씨, 관리자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최인수가 말했다. 너무 빨랐다. 한도윤이 눈만 내렸다. 손목, 소매 안쪽에 남은 얇은 자국. 장갑을 오래 끼고 벗으면 딱 그 자리에 줄이 남는다. 사망자는 누구지? 한도윤이 말했다. 질문은 늘 사람을 흔든다. 김도연 맞지? 최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팀장님. 사인은 뭐로 찍혔지? 앞게요. 최인수가 대답했다. 이번엔 느리게.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한도윤이 마지막을 던졌다. 그걸 우리가 지금 찾는 거고. 그때 백세진이 조용히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했다. 같은 시간대 다른 로그가 하나 겹쳐졌다. 시간 동기와 시도가 00시 59분 59초에 찍혀 있었다. 시도, 성공 여부는 비어 있었다. 비어있는 칸은 누군가가 숨을 쉬는 칸이다. 팀장님, 백세진이 말했다. IM-SU 접근이 들어오자마자
동기화가 한 번 더 시도돼요. 그리고 그 다음 1분이 비어요. 공안시 00분 00초부터 공안시 00분 59초까지. 오가은이 낮게 물었다. 그 1분을 왜 비워? 백세진이 대답했다. 딱 1분이면요. 시스템이 다음 파일을 만들기 전에 끊어져요. 그러면 파일 자체가 생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삭제보다 훨씬 깔끔해요. 윤태호가 입술을 눌렀다. 가정입니다. 가정 아니에요. 백세진이 화면을 넘겼다. 여기 매일 일시 자동 동기화 기록이 있어요. 어제도 그제도. 오늘만 00시 59분 59초에 한 번 더. 그리고 오늘만 1분 공백. 한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00시 59분 59초는 우연이 아니지. 최인수의 목이 움직였다. 침 삼키는 소리, 아주 작았다. 조용한 제어실에선 작은 소리가 더 큰 이야기가 된다. 오가은이 시선을 옮겼다. 최인수 씨. 오늘 밤에 당신이 여기 없었다면 누가 IM-SU로 들어갔을까요? 최인수는 입술을 떨었다. 모르겠. 윤태호가 끊었다. 이 정도면 힘의 조작 가능성은 판단 근거가 됩니다. 다만 피의사실로 연결하기 전에 물증이 필요합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막대. 그는 제어실 바닥을 다시 봤다. 금속 분진, 걸레의 격자, 그리고 문틈에 끼웠던 종이쐐기, 작은 것들이 한 줄로 붙어 있었다. 붙으면 우연이 아니라 설계가 된다. 참고. 한도윤이 말했다. 정비 카트 비어있던 자리 다시. 창고 바닥의 물기선은 이미 말라가고 있었다. 대신 말라가는 과정이 남았다. 바닥 한쪽만 더 매끈했다. 닦은 자국, 닦다 멈춘 자국. 백세진이 손전등을 비췄다. 빛이 바닥을 스치자 아주 얇은 막이 반짝였다. 물이 아니라 세제막이었다. 냄새 없는 세정제. 백세진이 말했다. 희석하면 냄새 거의 안 나요. 근데 미끄러워요. 특히 금속 분진이 섞이면 더. 오가은이 즉시 떠올렸다. 젖은 바닥이. 누수가 아니라 일부러 닦은 거면 바닥이 미끄러워지게 만들 수 있어. 윤태호가 차갑게 말했다. 미끄러우면 경비도 미끄러집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쳤지 않았다. 경비는 안 내려오게 했겠지. 오가은이 박상규를 봤다. 박상규는 얼굴이 굳었다. 저는 박상규 씨. 오가은이 말했다. 그 전단지 조각 누가 줬다고 했죠? 박상규가 작게 말했다. 회색 작업복. 그 작업복이 이타워 작업복이었죠. 오가은이 이어붙였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에요. 박상규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잠깐만 해두면 된다고. 한도윤이 물었다. 왜 당신한테 부탁했을까? 박상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야간에 문 잠그는 거. 저는 잘 안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서. 그래서 한도윤이 짧게 말했다. 오늘은 꼭 잠기게 만들었지. 박상규가 눈을 들었다. 이해가 늦게 왔다. 네, 잠기게요. 백세진이 대신 설명했다. 종이쐐기를 끼우면 문이 잠금 실패 상태로 남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몇 분 뒤에 다시 잠금 시도해요. 그때 문이 닫혀 있으면 자동으로 딱 잠깁니다. 평소엔 열려 있다가 오늘은 확실히 잠기게 되는 거죠. 오가은이 숨을 한 번 내쉬었다. 밖에서 잠긴 것처럼 보이게. 윤태호가 말했다. 그럼 내부에서 누가 움직여도 외부 기록은 잠겨 있었다로 남습니다. 한도윤이 창고 바닥에 네 바퀴 자국을 손끝으로 따라갔다. 먼지 타원이 일정했다. 카트가 급히 움직였으면 자국이 흐트러진다. 그런데 일정했다. 일정하면 서두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서두르지 않은 사람은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카트를 빼냈고 닦았고 문을 잠기게 했고 한도윤이 말했다. 여기까지가 준비. 백세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공안시 02분 정비 모드 1초. 오가은이 바로 받았다.
그 1초가 안전조건을 바꿔서 손이 들어갈 여지를 만들고 한도윤이 이어갔다. 그 손이 막대. 윤태호가 짧게 물었다. 막대가 어디 있습니까? 한도윤은 창고 선반 아래를 봤다. 비어있는 자리, 그리고 그 옆 아주 작은 틈은 늘 거짓말이 숨는 자리다. 선반. 한도윤이 말했다. 현장 요원이 선반 아래를 비추자 금속이 한번 반짝였다. 길쭉한 막대, 끝이 고무로 감겨 있었다. 바닥과 닿는 부분에 세제막이 얇게 붙어 있었다. 손으로 들었다 놓은 흔적처럼. 백세진이 장갑을 끼고 막대를 들었다. 길이 80cm 정도. 끝부분이 얇아요. 제어판 버튼 누르기 좋아요. 레버도 걸 수 있고. 오가은이 박상규를 봤다. 이거 본 적 있어요. 박상규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한도윤이 최인수를 봤다. 당신은 최인수는 막대가 보이는 순간 숨이 한번 끊겼다. 끊긴 숨은 대답보다 정확하다. 저는 최인수가 말했다. 정비할 때 쓰는 정비할 때 쓰는 건 백세진이 끼어들었다. 창고에 있어야죠. 근데 없었어요. 윤태호가 낮게 말했다. 이 정도면 최소한 반출입 확인 대상입니다. 한도윤이 막대 끝에 고무를 봤다. 고무 끝엔 아주 작은 긁힘이 있었다. 금속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긁은 흔적. 제어판 버튼 주변의 플라스틱과 비슷한 결. 제어실로 갔다. 한도윤이 말했다. 그 다음 제어실로 돌아오자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같은 공간인데도 증거가 하나 늘면 공기가 변한다. 사람들의 숨이 바뀐다. 백세진이 막대를 들고 제어판 앞에 섰다. 팀장님 재연해 볼까요? 실제로 누르진 않고 위치만. 윤태호가 즉시 말했다. 조작은 금지입니다. 조작 안 해요. 백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버튼 위에 올려놓기만. 막대 끝이 정비 모드 스위치 위에 닿았다. 손이 닿지 않아도 막대로 닿는다. 몸이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도 막대만 움직인다. 딱 그 정도가 안 들키는 거리다. 오가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1초.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1초면 충분하지. 시스템은 바뀌고 사람은 못 봐. 백세진이 제어판 아래 작은 커버를 가리켰다. 여기 시간 동기화 장치 설정 포트가 있어요. 관리자 권한으로만 들어가요. IM-SU가 들어간 시각이 00시 59분 59초, 딱 1분 비우기 직전. 윤태호가 묻지 않으려다 결국 물었다. 그 1분을 비우면 뭘 숨길 수 있죠? 한도윤이 답했다. 동선. 백세진이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동작. 01분 02분 정비 모드 1초는 기록으로 남았죠. 근데 그 사이에 제어실 출입 로그 1분이 비어 있으면 누가 여기 들어왔는지가 사라져요. 오가은이 최인수를 바라봤다. 그래서 당신이 집에 있었다고 말해도 반박할 출입 기록이 없어. 최인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진짜 한도윤이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다른 데를 찔렀다. 당신 블랙박스. 최인수의 눈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딱 0.7초. 아까 현장 요원이 눈을 피한 그 시간과 비슷했다. 백세진이 말했다. 고장이라고 했죠. 근데 고장 나면 마지막 기록이 언제 끊겼는지 남아요. 차량 SD카드 확인하면 돼요. 윤태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로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있다. 오가은이 조용히 말했다. 최인수 씨.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이대로 가면 실수도 고의로 가요. 최인수는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그날 여기 온 건 맞아요. 공기가 한번 멎었다. 멎었다가 다시 흘렀다. 몇 시? 한도윤이 물었다. 0시 40분 때 최인수가 말했다. 김도현 팀장님이 저 부르셨거든요. 기록이 이상하다고. 그러면 오가은이 물었다. 00시 42분 출입은 김도연 당신도 같이. 최인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태호가 낮게 말했다.
당신은 방금까지 집이라 했습니다. 최인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무서워서. 오가은이 숨을 고르고 말했다. 거짓말 하나는 잡았고 백세진이 말없이 화면을 넘겼다. 그럼 IM-SU는 누가 썼죠? 당신이 관리자 권한이 없다면 최인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망설임이 길수록 이름이 가까워진다. 김도현 팀장님이 최인수가 말했다. 본사 감사관님이랑 몇 번 부딪혔어요. 규정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제어실에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가끔 점검한다고. 윤태호의 눈이 아주 짧게 떨렸다. 이번엔 0.7초가 아니었다. 더 짧았다. 너무 짧아서 자기만 아는 흔들림이었다. 한도윤이 윤태호를 보지 않고 말했다. 감사관님, 윤태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저 말고도 감사는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보죠. 한도윤이 말했다. 제어실 관리자 권한 목록 누가 있지? 백세진이 바로 목록을 띄웠다. 화면에 이름들이 뜨고 그중 하나가 눈에 박혔다. IM-SU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밑에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 외주 유지 보수 계정. 계정명은 IM-SU. 담당자란에 최인수가 적혀 있었다. 오가은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담당자가 최인수. 최인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외주가 제 이름 따서. 백세진이 차분히 말했다. 계정명은 누가 만들죠? 내부 관리자. 그리고 담당자는 누가 등록하죠? 내부 관리자. 한도윤이 말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 이름을 열쇠로 만들어놨어. 윤태호가 말했다. 그건 관리산 편의입니다. 편의가 사람을 죽일 수 있죠. 한도윤이 낮게 받았다. 한도윤은 잠깐 비트 쪽을 떠올렸다. 김도연의 몸이 깊게 눌려있지 않았던 장면. 스치듯 눌렸다가 올라간 느낌. 그건 완전한 압괴가 아니라 그럴듯한 압괴였다. 그럴듯하려면 타이밍이 정확해야 한다. 백세진이 제어 로그를 다시 띄웠다. 팀장님 리프트 위치 변화. 01시 02분 01초에 2cm 내려갔다가 바로 멈춰요. 그게 정비 모드 1초 동작과 딱 겹쳐요. 오가은이 물었다. 2cm면 사람 몸은 못 갈지. 못 갈아요. 백세진이 고개를 저었다. 근데 2cm로 균형을 깰 수는 있어요.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뒤통수. 검시 소견, 후두부 타박, 경추 꼴절, 흉부 압괴는 제한적. 그 세 줄이 한 줄로 이어졌다. 누군가 김도연을 피트 가장자리로 유도했다. 한도윤이 말했다. 바닥은 세제막으로 살짝 미끄럽게 딱 1도만. 거기서 뒤로 한 발 딱 1cm만 더. 오가은이 숨을 삼켰다. 넘어지게. 넘어지게.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넘어지면 뒤통수가 먼저 맞을 수 있어. 체인이든 레일이든. 그리고 목이 꺾일 수 있어. 그 상태에서 앞개처럼 만들려면 리프트를 아주 조금만 내려도 돼. 2cm면 몸을 깊게 누르진 않아도 눌린 흔적은 만들 수 있어. 윤태호가 낮게 말했다. 가전입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가정이 아니게 만들면 돼. 확인하자. 백세진이 바로 이어갔다. 앞개 흔적이 제한적이면 구급대 기록처럼 목이 먼저 튀어나오죠. 그리고 기관지 세정제 성분. 넘어지기 전에 누군가 입 주변을 닦았거나 바닥 세제막이 비산해서 들이마셨거나 둘 다 가능해요. 오가은이 박상규를 봤다. 박상규 씨 비명처럼 들린 소리 한 번이었다고 했죠. 박상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도윤이 말했다. 그건 앞개 비명이 아니야. 넘어지는 소리, 목이 꺾일 때 나는 짧은 소리, 숨이 끊길 때 새는 소리. 길지 않아. 최인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그때 오가은이 부드럽게 막았다. 지금은 사실만. 백세진이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CCTV가 01시 03분에 끊겼어요. 프레임이 끊기기 전에 떨림이 한 번 있었죠.
그 떨림이 정비 모드 1초와 겹쳐요. 장비가 2cm 반응하면서 카메라 전원선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윤태호가 말했다. 또 가정입니다. 한도윤이 처음으로 윤태호를 똑바로 봤다. 감사관님 규정 좋아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규정대로 한도윤이 말했다. 오늘 밤 제어실 접근 권한 가진 사람 목록 전부 제출. 외주 계정 IM-SU 생성 경위 승인자, 담당자 변경 기록 전부 제출. 그리고 최인수 차량 SD카드 즉시 확보. 윤태호의 입술이 얇아졌다. 절차를 밟으십시오. 밟죠. 한도윤이 말했다. 그 대신 지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겁니다. 오가은이 물었다. 뭐야? 한도윤은 막대를 들었다. 막대 끝에 고무에 붙은 미세한 세제막, 그리고 아주 작은 금속 분진을 손전등으로 비췄다. 이 막대가 어디를 눌렀는지, 한도윤이 말했다. 그리고 그걸 누른 손이 누구 손인지. 백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자국 격자 패턴 그리고 막대 손잡이 그립 자국. 고무는 지무는 약해도 압력 패턴은 남아요. 손이 세게 쥐는 습관 반복된 압력. 오가은이 최인수를 봤다. 손목 자국. 최인수는 결국 고개를 떨궜다. 저 장갑 낀 적 있어요. 오늘 윤태호가 즉시 말했다.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한도윤이 말없이 손을 들었다. 그게 거짓말의 잔흔이지. 백세진이 조용히 말했다. 팀장님 하나 더요. 전단지 조각. 전기 안전교육 문구. 사내 프린터에서 출력된 용지랑 코팅 결이 같아요. 외주가 아니라 내부. 오가은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종이쐐기 내부에서 준비. 한도윤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세제막 내부에서 준비. 백세진이 화면을 가리켰다. 골골시 59분 59초 내부에서 준비. 오가은이 막대를 보며 말했다. 막대 내부에서 준비. 윤태호가 낮게 말했다. 정비 모드 1초 내부에서 5개가 한 줄로 이어졌다. 1초, 1분, 1cm, 냄새 없는 세제막, 4바퀴 카트. 미세한 촉각이 겹쳐지면 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만들어진 가능성이 된다.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답은 하나야. 누군가가 작은 것 5개를 딱 맞춰서 김도연을 그 자리로 데려갔다. 그때 백세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하나 짧았다. 차량 SD카드 확보. 마지막 영상 00시 58분 47초부터 재생 가능. 한도윤은 화면을 보지 않았다. 오가은에게만 말했다. 재생해. 오가은이 SD카드를 꽂고 영상이 켜지는 순간 스피커에서 먼저 들린 건 엔진 소리가 아니라 금속이 금속을 긁는 소리였고, 그 다음 아주 낮게 누군가가 말했다. 00시 59분 59초에 맞춰. 5부 1%는 사고가 된다. 00시 59분 59초에 맞춰. 오가은이 SD카드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스피커에서 먼저 나온 건 금속이 금속을 긁는 소리였다. 그 다음 숨을 눌러 말한 한마디, 짧고 건조하고 마치 시간을 숫자처럼 다루는 사람의 말. 한도윤은 화면보다 소리를 먼저 들었다. 소리에는 습관이 남는다. 말끝이 떨어지는 각도, 숨이 들어가는 위치,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 그 습관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사망자는 누구지? 그는 입 밖으로 꺼내놓고 바로 고쳐 잡았다. 김도연이 왜 저 자리까지 갔는지부터. 백세진. 네. 영상. 00시 59분 59초로 이동. 이미 맞춰놨어요. 백세진이 손가락으로 타임라인을 밀었다. 00시 58분 47초. 화면엔 최인수의 차량 내부가 잡혀 있었다. 앞유리 너머로 공업단지의 불빛이 흐르고 운전대 옆 컵홀더의 종이컵 하나가 흔들렸다. 차가 멈춘 건 타워 외벽 뒤. 각도가 애매해서 출입문은 안 보였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다.
바퀴가 미세하게 끌리고 누군가 카트를 방향 틀 때 나는 소리, 네 바퀴가 동시에 방향을 바꿀 때 나는 아주 짧은 마찰음. 오가은이 낮게 말했다. 카트 소리야. 한도윤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화면을 봤다. 조수석 아래 회색 작업복 소매가 스쳤다. 반사띠가 한번 반짝였다. 얼굴은 안 보였다. 얼굴은 숨기면 된다. 대신 누군가는 꼭 남긴다. 손, 영상 속 손이 콘솔 위에 올라온 순간 손목에 작은 탄력 밴드 자국이 보였다. 작업 장갑을 벗고도 남는 얇은 선. 최인수, 한도윤이 말했다. 그날 누가 차에 탔지? 최인수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혼자. 오가은이 조용히 끼웠다. 혼자면 누가 맞춰라고 말해요. 최인수의 눈이 흔들렸다. 흔들림은 대답보다 빨랐다. 윤태호가 한 발 옆으로 물러섰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영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규정이 아니라 숫자를 보고 있었다. 백세진이 볼륨을 한 단계만 올렸다. 수면처럼 조용한 방에 소리가 얇게 퍼졌다. 00시 59분 59초에 맞춰. 네? 2분 비워. 그 다음은 01시 02분 1초. 두 번째 목소리는 최인수였다. 숨이 짧았다. 네가 아니라 내로 끊겼다. 첫 번째 목소리는 낮고 마른 톤이었다. 나이에 비해 단단했고 말끝이 불필요하게 정돈돼 있었다. 오가은이 속삭이듯 말했다. 누구 목소리지? 한도윤이 탑 대신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룸미러에 아주 얇게 뭔가가 비쳤다. 얼굴은 아니었다. 목에 걸린 사원증의 플라스틱 케이스 한쪽에 붙은 작은 스티커. 외주 유지 보수. 백세진이 화면을 멈췄다. 확대했다. 픽셀이 깨졌지만 로고의 형태는 남았다. 외주 유지 보수 업체. 그리고 이름. 에코세이프. 백세진이 말했다. 본사 평가 들어오는 외주업체예요. 오가은이 김서연을 봤다. 아까 감사 쪽이라고 하셨죠.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사람들 명찰도 차고 점검이라고 했어요. 윤태호가 낮게 말했다. 외주업체는 감사가 아닙니다. 평가용 외주입니다. 한도윤은 그 말을 잡았다. 평가용 외주가 제어실에 들어오면 안 되지. 윤태호의 입술이 한 번 더 얇아졌다. 그는 반박 대신 규정을 머릿속에서 뒤졌다. 규정은 늘 예외를 품고 있다. 동행 시 가능, 긴급 점검 시 허용. 그런 문장 하나면 사람이 들어간다. 백세진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계정 IM-SU요. 외주 유지보수 계정이라고 했죠. 생성 기록. 찾았어요. 화면에 날짜가 떴다. 일주일 전. 생성자 아이디는 내부 관리자. 승인자는 안전평가 대응이라고 적혀 있었다. 담당자 칸은 최인수. 계정명은 IM-SU. 오가은이 말했다. 최인수 이름으로 열쇠를 만들고. 한도윤이 이어받았다. 외주가 그 열쇠를 쥐고 최인수는 눈을 감았다. 저는 그냥 김도현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런 말에 한도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최인수는 한참 숨을 고르고 그제야 입을 열었다. 말은 끊겼지만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 00시 40분쯤 팀장님이 전화했어요. 기록이 또 어긋난다고. 1분씩이라고. 그래서 내려왔고요. 제어실에서 외주업체 팀장이랑 팀장님이 말다툼했어요. 외주업체 팀장 이름. 오가은이 물었다. 최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재요. 에코세이프. 윤태호가 아주 짧게 눈을 깜빡였다.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다. 아는 반응이었다. 한도윤은 바로 보지 않았다. 지금은 최인수의 말이 먼저다. 무슨 말다툼. 서윤재가 평가 끝나기 전엔 문제 만들지 말라고. 팀장님은 시간 만지는 건 조작이라고. 신고하겠다고. 백세진이 조용히 말했다.
김서연 씨가 들은 누가 시간을 만지면 사고도 만든다. 그 말이 이거였네요. 최인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말. 오가은이 물었다. 그 다음 최인수는 눈을 감았다 떴다. 서윤재가 정비 카트 가져오라 했어요. 장비 확인이라고. 저는 그냥 창고에서 카트 끌고 왔고요. 그때 바닥이 이상하게 미끄러웠어요. 세제. 한도윤이 말했다. 냄새 없는 세제마. 네, 최인수가 계속했다. 서윤재가 막대 같은 걸 꺼냈어요. 손 안 대고 버튼 누를 수 있는. 그리고 문틈에 종이 끼우라고 저한테 줬어요. 잠깐만이라고. 오가은이 박상규를 흘깃봤다. 박상규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잠깐만이 자기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 종이 박상규 씨한테도 줬지. 한도윤이 말했다. 최인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경비가 귀찮아하면 잘 된다고. 윤태호가 낮게 말했다. 그건 외주가 경비 성향까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가은이 차갑지 않게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설계였죠. 한도윤은 다시 물었다. 그날 김도연은 어떻게 죽었지? 최인수의 목이 움직였다. 저는 직접 보진. 봤어. 한도윤이 끊지 않고 말했다. 말해. 최인수는 결국 말했다. 피트 앞까지 같이 갔어요. 서윤재가 여기 센서가 오작동한다고. 팀장님이 바닥을 보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냥 1cm쯤. 발이 밀렸고 뒤로. 오가은이 숨을 삼켰다. 뒤통수. 네, 최인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뒤통수가 레일에 탁. 그리고 목이. 한도윤은 그 장면을 떠올렸다. 깊게 눌려있지 않은 몸, 여백. 그 여백은 처음부터 앞괴가 아니었다는 뜻이었다. 백세진이 말했다. 그 다음 2cm. 최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재가 막대로 정비 모드 버튼을 1초만 누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리프트가 조금 내려왔어요. 딱 조금. 눌린 흔적만 남기려고. 오가은이 말했다. 최인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네, 윤태호가 입술을 눌렀다. 앞뒤로 보이게. 한도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이는 뭐로 찍혔지? 한도윤이 낮게 물었다. 오가은이 답했다. 앞길. 겉으론. 그래서 사이는 한도윤이 이어갔다. 경추 골절과 후두부 타박이 먼저. 그 위에 2cm 눌림으로 사고의 외피를 씌운 거네. 오가은이 한 문장을 더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백세진이 다시 영상으로 돌아갔다. 그럼 00시 59분 59초는 왜? 최인수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표정이었다. 서윤재가 로그 비우라고. 그 1분이 비면 백세진이 낮게 말했다. 제어실 출입 기록이 사라지고 누가 들어왔는지가 없어져요. 한도윤이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작은 것들이 작은 단위로만 움직였다. 오가은이 말했다. 그리고 문. 박상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진짜로요. 제가 봤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 잠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 종이 세기로 잠금 시도를 지연시키고 몇 분 뒤 자동으로 다시 잠기게. 그 사이에 서윤재는 안에서 빠져나가고. 윤태호가 낮게 말했다. 그럼 밀실이 된다. 백세진이 이어받았다. 그리고 닦기. 냄새 없는 세제막으로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고 마른 걸레로 흔적을 닦고 배수구까지 너무 깨끗하게. 오가은이 조용히 말했다. 닦은 행위가 오히려 나사를 반짝이게 만들었네. 백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서 내부는 정리. 그리고 손가락을 접었다. 정리한 흔적이 역설적으로 남았고요. 한도윤이 조용히 정리했다.
5개. 세제막으로 1cm 미끄러짐. 종이 세기로 문 잠금 지연. 00시 59분 59초로 1분 공배. 공안 시 02분으로 1초 정비 모드. 막대로 2cm 반응. 그는 눈을 들어 올렸다. 이게 1%의 누적. 윤태호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외주업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백세진이 대답했다. 본사 평가팀이랑 같이 숙소에 있어요. 서윤재. 오늘 새벽에 긴급 보고한다고 나갔다가 아직 복귀 안 했고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치는 사람은 시간을 맞추지 못해. 서윤재는 공업단지 반대편 작은 비즈니스 호텔 로비에서 잡혔다. 새벽이 아니라 아침이었다. 밝아지면 사람들은 안심한다. 하지만 안심은 수사의 적이다. 오가은이 먼저 다가갔다. 행동이 먼저였다. 손을 들어 통로를 막고 목소리를 낮췄다. 서윤재 씨. 서윤재는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않는 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는 웃지도 않았다. 웃지 않는 건 계산이 끝났다는 뜻이다. 무슨 일이죠? 서윤재가 말했다. 저는 규정대로. 윤태호의 눈이 찰나 흔들렸다. 그 문장 익숙했다. 한도윤이 말했다. 00시 59분 59초에 맞춰. 서윤재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움직였다. 0.7초도 안 됐다. 그래도 충분했다. 사람은 숫자보다 먼저 흔들린다. 백세진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의 소리를 다시 틀었다. 00시 59분 59초에 맞춰. 같은 말, 같은 호흡, 같은 발끝. 서윤재가 입술을 눌렀다. 그게 제 목소리라는 증거가 있나요? 오가은이 부드럽게 말했다. 있어요. 당신 목소리로 당신이 말했으니까. 한도윤이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막대. 당신 차에서 같은 세제 성분 나왔고 장갑 격자도 일치할 거야. 아직 확정은 아니지. 그래서 확인하러 왔어. 서윤재는 끝까지 버티려 했다. 버티는 건 시간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시간은 이미 조작의 무기였다. 무기가 드러나면 손이 드러난다. 그는 결국 말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자신에게만. 김도현이 입을 열면 다 끝이었어요. 오가은이 묻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사람은 침묵 앞에서 더 많이 말한다. 서윤재가 계속했다. 평가가 떨어지면 계약이 날아가요. 회사는 끝이고 저는. 한도윤이 낮게 말했다. 그래서 사고로 만들었지. 서윤재는 고개를 들었다. 사고였어요. 미끄러졌잖아요. 저는 백세진이 조용히 말했다. 미끄러지게 만든 건 당신이에요. 냄새 없는 세제막 딱 1도만. 딱 1cm만. 그게 1%예요. 한도윤이 마지막을 정리했다. 그리고 2cm. 1초. 1분. 종이 세기. 4바퀴 카트. 5개가 겹치면 사고처럼 보이는 죽음이 된다. 윤태호가 말없이 수첩을 꺼냈다. 규정 조항이 아니라 사실을 적기 위해서였다. 그 모습이 한도윤에겐 이상하게 낯설었다. 현장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가은이 창밖을 봤다. 햇빛이 공업단지의 철골을 비추고 그 철골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반짝였다. 팀장님. 오가은이 낮게 말했다. 처음 젖은 바닥 그냥 누수인 줄 알았죠.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수면 편했지. 백세진이 덧붙였다. 근데 누수는 방향이 없어요. 닦인 물기는 방향이 있어요. 누가 밀어냈으니까. 윤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규정은 사람을 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도윤은 대답 대신 수첩을 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다. 작은 글씨로 짧게 1%? 그 한 줄이 오늘의 사건을 설명했다. 사고가 아니라 사고처럼 보이게 만든 확률. 차가 주차타워 앞을 지나갈 때 경고등은 다시 한번 깜빡였다가 꺼졌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마치 타워가 스스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처럼. 다음 편 예고. 수면 검사실의 1%.
깊은 밤 수면 검사실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한 남자가 침대 위에서 숨을 멈춘 채 발견된다. 사고처럼 보이는 죽음, 흔한 초산소. 하지만 기록이 어긋난다. 산소파와도 그래프는 분명 내려갔는데 경보 로그는 비어있다. 딱 1분. 센서 위치는 1cm 옮겨져 있고 알람 볼륨은 1단계 낮아져 있다. 문은 1초 늦게 닫혔고 복도의 센서 등은 1분만 켜졌다가 꺼졌다. 작은 것들이 겹치면 우연은 필연처럼 보인다. 한도윤은 수첩에 한 줄을 적는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숫자 하나. 00시 59분 59초.